또 하나 또 조금 이 대선을 앞두고 꺼름칙한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회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또 몰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몰래는 왜 몰래입니까? 지난 27일 10시부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탑9이라 그러죠. 예, 복원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물꼬가 트이고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북핵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리 가버리고 이제 그거는 뭐 누가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서둘러서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시키면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추진하려는 이런 정부의 의도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김정은판 신북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과연 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 북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되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먹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또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가지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확 휩쓸어 버리는 거 보면은 또 할 길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 교수님이 우리 국민이 면역이 좀 생겼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가 맨날 2% 3% 차이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이 김정은과의 어떤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정상회담으로 지금 우리 김경수 댓글 사건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바뀌면요. 네. 이거 지금 여권으로서는 진짜 얼마나 불감청이나 고소원이겠죠. 아,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북핵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 사고할 게 많잖아요. 개성공단 그렇죠. 문제라든가 그다음 금강산 문제라든가 해수부 공무원 사살해갖고 그렇죠.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마치 북한에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준 듯이 너무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 2016년하고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서 있죠. 러시아는 푸틴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게 아주 유리해요. 네. 트럼프가 왜냐 국제적으로 인기가 워낙 없으니까 미국 내에서는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이 좋아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하여튼 인기가 참 없으니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기 없어지면 푸틴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도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러시아에서 해커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그걸 터뜨려가지고 그게 사실은 영향을 미쳤어요. 대선 전에 미쳤죠. FBI에서 그걸 발표해버렸어요. 그 다음 2020년에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워낙 트럼프가 인기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끝났는데 북한도 한 국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가 집권하는 게 북한에 유리할 것인지. 뻔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북한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다면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면 도와줘야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쉽고 말 잘 듣고 앵무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한 라인 끄는 게 몇 년 됐죠? 언제 끊었었죠? 2018년에 했다가 지금 제대로 끊은 것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 하면서 끊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북한에서 그걸 이어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북한은 그걸 이어줌으로써 대북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쪽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득이 없냐? 그건 말 하나만 하죠. 북한도 지금 사실은 백신 문제도 시급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로 힘드는데, 그럼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선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해주려면 미리 해줘야죠. 옛날에. 왜 지금 해주냐 이거죠. 백신도 사실
지금 한 라인 이어지고 나서 이어지는 직전에 심각해진 게 아니에요, 북한이. 그리고 그 전에도 벌써 1년 전, 2년 전에도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치품, 포도주, 무슨 시계, 자동차, 이런 거 안 돌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리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해야죠. 그런데 그때 하면 대선까지 약효가 별로 안 가. 그리고 그때는 김정은이가 하더라도 미국한테 큰 틀의 제재 그 문제를 풀어오라고 계속 다근치는 때 못 해오주니까.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예 바이든은 북한 핵일 안 되면 회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 노벨 평화상 한번 받으려고 그냥 핵이 되든 말든 그냥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러다가 이 하노이 회담 그게 결렬되면서 결국은 이제 경색돼 버린 미국하고 북한 관계도. 근데 지금은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운전자론이라 그랬나요? 운전석이라 그랬나요? 근데 북한도 알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할로는 미국하고 어떤 경제 제재 푸는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문재인은 아무 영향가 없다는 것을 저기서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거 모르고 그냥 그 기차를 타고 뭐 수천 리를 갔다가 그냥 빈손을 가면서 아주 그냥 분통을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남쪽에 내년 대선에서 이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윤석열로 되든 누가 뭐 야권에 누가 되면 이때까지 공들여 쌓아놨던 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뭐 지원은 고사하고 다시 예전같이 남북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압박을 가하면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네. 아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뭐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사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쪽에서 조금 숨통을 터주고 몰래 저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견딘 거 아니에요? 김정은으로서는 있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둘러싼 몇몇 호위 총국의 간부들, 그다음 정권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체제를. 그게 체제 유지하기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위에 둘러싼 군부의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과 자기 편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줄 게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경제 제재로.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주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7개월 전, 그 경선이, 각 당의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탁 던져야지. 이게 이쪽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말쯤이라든가 적절하게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가면은 뭐 직접 만나서 할 수 있을지 판문점에서 뭐 모르지만 판문점에서 이런 거 세워놓고서 할 수도 바람은 살짝 넘겼다. 그것도 광구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화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판문점에서 이런 칸막이를 해놓고 하느냐. 뭐 저는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고편으로 한 건데. 그리고 또 내년 2월에는 베이징에서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그거는 북한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일본에서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도쿄올림픽 참석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김정은이 달라는 거, 뭐 제재는 미국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될 테니까 뭘 줄 수 있는 건 다 줄 거 아닙니까? 좋다, 뭐 다 줄게. 백신 우리는 못 맞춰도 갖다 줄게. 전에부터도 뭐 백신 지원하겠다고 계속 떠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 맞아도. 그래서 뭐 식량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 남아 돌아가고 난리니까 그거 뭐 엄청나게 보내줄게.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정권 교체가 꼭 지금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 문제, 대북 문제 이에 대해서 태스크 포스 만들어 가지고 그럼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아까 우리 고 교수님하고 우리는 뭐 국민들이 예방약을 백신을 맞아가지고 북풍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냐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거든요. 깜짝 쇼하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또 깜빡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 전에.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이 박지원입니다. 이런 일은 뭐 통일부는 거의 관여를 못 합니다. 사후 통보나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완전 절연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유. 뼈속까지 DNA가 정치로 정치죠.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일체 정치 개입 안 하죠. 사실은 이게 큰 정치 아닙니까? 네. 대권을 먹어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내세울 아무런 치적이 없는데. 성과가 없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본격적인 본선에 들어갈 경우 여권 대권 후보가 정해지면은 대권 후보를 특사로도 파견을 합니다. 전에도 과거에도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아니, 가능하네요. 이제 정권 바뀌면 우리 못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 후보를 보낼게. 그러면 그냥 확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여권 그럼요. 대선 이제 확정된 사람이 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특사로 가가지고 국회 해결하겠다. 큰 걸 하나 해결해 오는 절대로 해결 안 되지만 북핵이 아니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든 뭘 이런 거 하거나 뭘 만들어 오면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겠죠. 세상이. 고 교수님이 국정원장 하셔야겠네.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를 그러니까요.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좀 경험 있는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 통일부 장관 지냈던 분이라든가 네. 국정원장이 다 구속돼 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잘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걸 잘못했다 하기는 이야기하기는 뭐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그 조그만한 단서가 나중에 어떤 큰 파문을 가져가 올지. 고 교수님 말씀대로 한라인 설정되고 평화 무드로 가는 거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런데 반대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그 간첩 내려오고 큰 사건 하나씩 터진 거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막아야 되고 북한이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선거에 이용한 걸 우리가 비난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정권은 그 반대의 북풍을 갖다가 아니 국민들이 평화를 염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선거 전략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뭐 통신선 복구 이런 건 선거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북핵 해결도 안 해놓고 통신선 이어지고 나중에 그 성과도 없을 미국이 그거 안 해주면 사실 정상회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게 그건 유엔 안보리 결의로 된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하겠다 말만 하면서 이런 걸 제재를 해결해 주겠다. 그다음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북연락사무소. 그게 이제 이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 우리 기업들 다 지금 개성공단에 전부 다 새로 열고 예. 그 기업도 다 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 폭파한 것만 해도 300억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통신선 개통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당신들이 배상을 하든가 뭐 확실히 사과를 표명하든가 뭐 이런 것부터 요구를 해. 근데 뭐 윤건영이는 그랬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또 그런 얘기도. 내가 남북이 접촉이 한 번도 없었던 모양이죠. 인자 첫 술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몰래 서신을 뭐 여러 차례 뭐 지금 계속 알려지기는 했죠. 9차례인가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서신 교환을 했다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진정한 남북 교류 어떤 평화 체제로 가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을 위한 겨냥한 정치적인 술책에 불과했다. 술차 아닌가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나라가요. 예. 지금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이 좀 노파심에서 할 수도 있고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권이 해온 일이 워낙 아주 깜박수를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 진정성을. 그러니까요. 예. 진정성을 줬으면 우리가 한라인 연결됐다 그러면 참 잘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동안 남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다든지 또 북한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우리 쪽에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맨날 그냥 눈치만 사사사사를 보면서 그 비유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국민들이 특히 통일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가 제일 기본 아닙니까? 네. 국민의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성사가 되고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못 믿는다는 게 있죠. 예. 정권에도 불행이고 더 그렇죠. 크게는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예, 제일 큰 불행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예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